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이 예상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종료와 함께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는데요. 발표된 고용지표 또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고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후퇴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을 키운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 전략가는요, 2024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과도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시장은 현재 2분기부터 최소 10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하를 책정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에 블랙록의 글로벌 최고 투자 전략가는 만약 이것이 실현되려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연준이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이 돼야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또한 경제가 팬데믹으로 인해 여전히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고 평소보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연준이 역사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날 때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은행권 CEO들은 어떤 의견인지도 살펴봐야 되겠죠. 미국 경제의 탄력성을 언급하면서도 대출 손실이 계속될 가능성을 지적하였고, 골드만삭스 CEO는 2023년은 흥미로운 한 해였지만 지역 은행 위기, 금리 급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금융기관이 올해 직면한 우려를 누그러뜨렸다 말을 합니다. 또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초래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언급하면서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이 다가옴에 따라 신중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네요.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보니까요,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시간과의 싸움이 끝나기를 바라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으로 인해 나스닥만 홀로 플러스로 전환을 하였네요. 앞으로도 며칠간 변동성이 큰 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멘탈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V 섹터주 흐름은 리비아는 마이너스 1.86%, 테슬라는 플러스 1.33%, 루시드는 마이너스 3.9% 혼조세를 보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59% 상승하면서 4.2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분봉은 장 초반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맞이했지만 재차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변했네요. 오더플로우는 라지 스케일과 더불어 전체적으로 매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이 트라이앵글 하단부 정점까지 오고야 말았는데요. 이 추세선이 맞다면 오늘 장은 상승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3.9불 라인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 올라서겠죠. 12월 9일까지 리야드 모터쇼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루시드도 참여를 하면서 지난 LA 오토쇼에서 봤던 이벤트 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그래비티가 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보이지를 않네요. 디자인의 미학이라 불리우는 루시드 에어 세단, 분명히 사우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SUV 인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관공서 차량으로도 사용이 된다면 2025년 큰 성장성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폭발적인 판매량을 이루어냈으면 좋겠네요. 오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인트로 영상에서도 확인하셨듯이 루시드 에어 퓨어 모델이 2024년 베스트카 탑10에 선정이 되었죠. 여러가지 내용 중에서 재원 사항 등을 꼽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단락이 있었습니다. 에어 퓨어는 엄청나게 강한 나무에서 나온 애플이라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루시드 하드웨어를 강한 나무에 비유를 한 것이고요. 그 열매, 애플은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애플과 손을 잡게 된다면 막강한 EV 차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쯤 되면 뭔가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오네요. 루시드 측에서 진작에 했어야 하는 옵션의 다양화를 이제서야 시작을 했습니다. 모델 라인업은 선택의 힘과 더 큰 유연성으로 고객에게 더 많은 자유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77,400불부터 시작하는 419마일 이상의 퓨어 모델, 가장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다 할 판매량은 현재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어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퓨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트림인데요. 4륜 구동과 더 높은 성능, 400마일 이상 주행거리로 85,9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정판이었던 드림 에디션을 제외하고는 그랜드 투어링이 주행거리가 가장 긴 모델로 남을 것이고요. 소수를 위한 사파이어 모델도 준비가 되어 있죠. 라인업 중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광범위한 내부 및 외부 색상 옵션을 포함해서 더 접근하기 쉬운 가격으로 제공이 되고요. 스포티한 외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넓은 내부를 특징으로 하며 파워트레인 및 배터리 기반 선택이 간소화되면서 제품이 단순화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패키지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목록은 열선 내장이 된 스티어링 휠, 뒷좌석 열선 시트, 완충 도어, 4존 온도 조절 장치, 파워리어 윈도우 선쉐이드, 전동 개폐 트렁크, 열선 정밀 와이퍼가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모든 제조업체가 그러하듯이 루시드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는 만큼 2024년 에어 세단 시장 확대를 위해 차량 가격을 더 다운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트림을 4개로 간소화시키면서 퍼포먼스와 같은 트림을 제외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이 많이 길었지만 이제부터는 2주 이내에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오너 입장에서는 빠른 출고로 인해서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판매량 부진으로 인한 빠른 출고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23년 생산량 하향 조정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약 판매를 많이 빼앗겼던 루시드인데요. 다시 되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테슬라 소유자에게 브랜드 전환을 해라 이러면서 $2,000를 지불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12월 31일까지 이용 가능한 것으로 BMW, 벤츠, 제네시스, 아우디, 포르쉐, 렉서스, 랜드로버, 테슬라 소유자에게 $2,000를 제공함으로써 에어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퓨어 RW 모델이 78,900불부터 시작하지만 $2,000 할인 제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트림 모델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요. 이것으로 루시드 에어 판매량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2024년 1분기 판매량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V 판매량만 보면 지난 과거 때와는 상당히 발전한 모습인데요. 역시나 중국 내 판매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이 있죠. 순수 BEV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듯이 하이브리드 판매량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언급도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내연기관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은 과도기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명한 것은 2030년이 다가오면 EV 시대는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경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제 수량을 늘려가는 기간도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만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